예, 월요일 뉴스탑 10은 오늘 오후에 검찰로부터 전해진 이 내용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대로 오늘 오후에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휴가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겠지요라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읽혔고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본격적인 이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 법무부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용은 무분별 정치 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앞으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속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내용과 함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 결과 얘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모두 혐의 없음, 무혐의 처분이 나서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쩌면 참 예상했던 것들의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발표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법무부 장관, 즉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제기됐었고, 그래서 이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원래 1월 달에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검찰은 그동안 이 사건을 거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야당의 어떤 문제제기를 통해서 거의 한 달 전부터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검찰은 당시 현재 담당하고 있는 동부지검 같은 경우는 지검장이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예. 또 담당 형사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인사를 통해서 이미 추미애 장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 측의 인사로 이미 인사가 다 나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이 진술을 누락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시 복귀해서 수사를 맡았어요. 그런 결과를 보면 결국은 예상했던 수사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단 하나 성과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걸쳐서 나는 연락한 적이 없다.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지만, 이번에 압수수색 결과 추미애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좌관에게 연락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은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 내용, 시각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건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근무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신청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좌관이 그 지원장교에게, 군 간부에게 전화를 했어도 이게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단순 문의다. 이렇게 검찰이 좀 바라본 겁니까? 그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탁, 글쎄 그러니까 결국 청탁이 또 아니니까 부정청탁 방지법 문제도 아니고, 외압이 아니니까 직권남용까지 갈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문의를 할 때 신분을 밝혔는지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검찰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내용이 단순히 문의, 경과 연장 신청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건 범죄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그냥 다 적법한 절차에서 모두 근무이탈 전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부정청탁도 아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결론 내렸다. 검찰이 그 결론 내렸으니까 무혐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이탈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보좌관이 전화한 것도 외압이나 청탁이나 단순히 문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관련법 위반 아니라는 거고. 예. 그리고 서일병의 어떤 근무지 이탈, 소위 말 우리 이제 탈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일단 어쨌든 이 부대 미복귀한 것도 구두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 이탈 아니라는 거고, 일단 검찰은 결론을 그렇게 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요, 추미애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성 전화를 걸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모 씨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이름을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당연히 받는 사람은 그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당시에 조상호 부대변인, 신원식 의원이
목소리는 여성이고 그 국방부 민원실에 기재된 이름은 추미애 장관 남편 이름으로 기재되다. 분명히 국방부 민원실에 청탁성 전화가 왔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은 그와 반대로 좀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저분 헛발질이 지금 한 두 번째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의혹 제기들이 계속하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도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초에 처음에 그 뭐였죠? 부모들이 이제 보직과 관련해가지고 그 근무지와 관련해서 근무지 이전을 청탁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 40분 넘게 홍보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미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이미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저 부분은 장관 청문회 때 이제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상황이죠. 장관 청문회 때 그때 또 저렇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분의 스스로의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고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발언의 신빙성에 굉장히 물음표를 찍게 한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추 장관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과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지만 이미 그 서일병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보좌관 통해서 부탁을 했다 이런 말을 상담 과정에서 하기가 뭐하니까 부모님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된 내용에 불과한 것인 것 같고요. 뭐 관련 자료 전부 다 뭐 1,800건이 넘는 녹음 파일들을 다 압수해가지고 확인했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전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이 못 찾아서 이게 청탁성 전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는데 추미애 장관 부부 둘 중 한 명이 누군가가 국방부에 전화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검찰은 그래서 맞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약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보좌관한테 시키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내용의 카톡 메시지가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좌관이 전부 그 중간 업무를 수행한 것 같고요. 장관이 직접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혐의 없음으로 검찰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이 발표한 A4 용지 한 10장 정도 분량의 보도자료 가운데 새로운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에게 연락 좀 해봐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게 수사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추 장관은 과거 보좌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내용 중에 새롭게 알려진 건 이겁니다. 구자영차장.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카톡을 통해서 보좌관에게 이 휴가를 관리한 지원장교 번호를 보좌관에 넘겨줬다. 이게 좀 새롭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수사 결과 무혐의로 그 결정은 내렸지만 그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과 보좌관 사이에는 그 휴가를 연장해준 지원 장교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뭔가 그 내막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대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는 보좌관이 왜 그런 사적인 일에 그 연락을 했겠느냐라고 그 해명을 했지만 실제로 그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이 추미애 장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뭐 직접적인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하도록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재구성을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카톡으로 이제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번호를 넘기는 걸 저희가 재구성해봤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애초에 이거 야당의 시각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과 그 해당 보좌관이 형 동생하는 꽤 막역하고 친한 사이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좀 일을 좀 대신 처리해주고 여러 가지 그 정도로 좀 인연이 깊다. 근데 지금 보좌관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직접 전화번호를 알려준 셈이 된 거 아닙니까? 뭐 대한민국의 보좌관 하신 분들 제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을 물어보면 알아서 그냥 시키지 않는데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극히 드물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보좌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좌관을 둬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건 처음 했을 때 아니 보좌관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 보니까 무슨 궁예의 관심법도 아니고 우리 대표의 아들이
이거로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아서 문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야당도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추미애 장관 어느 정도 지시든지 뭐든 또는 최소한 추미애 장관 아니면 아들이 뭔가 부탁이나 이런 거 해서 보좌관이 움직이지 않았겠는가라는 데 의혹들을 제기했었는데 그게 예. 법적으로 뭐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 법적인 위반이 되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당시의 여당 대표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과연 합법이라도 이것이 정당하냐 아니냐 공정이냐 불공정하는 관점에서 그걸 이제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근데 오늘 무혐의가 나오긴 나왔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하나가 나오긴 한 겁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저 부분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번호를 줬다라는 거죠. 누구누구 대위 지원장관 전화번호.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전화해서 알아보든지 문의를 하든지 청탁을 하든지 지시를 이게 뭔가를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이제 국회에서 이제 대정부 질문 이런 거 할 때 나 전화한 거 몰랐고 저 대위한테 저 우리 보좌관한테 지시한 적 없다라는 말이 과연 진실일까? 물론 저 대화 메시지에 여기다가 전화하세요 무슨 보좌관 오더 딱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예. 다만 당대표가 보좌관에게 이 이슈에서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상황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저 군부대 지원반장에 전화번호 남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전화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그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그 카톡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6월 21일, 그러니까 앞서 카톡 내용은 1차 병가 마지막 쯤이었고 2차 병가 즈음에는 보좌관이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 장교에게 예우를 좀 더 봐야 돼서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음 장도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네. 계속해서 이 카톡으로 좀 보고가 된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을 좀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검찰 결과를 보면서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보좌관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 뭐 장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일 자체를 보좌관한테 대신시킨다면 이건 다 무혐의다. 이렇게 아마 검찰이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왔듯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좌관을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자의 어떤 비리나 혐의가 자신이 직접 아닌 보좌관이 할 경우에 다 이제 앞으로는 무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실제로 어떤 보좌관과 이 장관, 여당 대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추종 관계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전화번호까지 찍어주는데 세상에 전화 안 할 보좌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전화 안 했으면 보좌관이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간접적인 권한을 보좌관을 통해 행사한 겁니다. 자, 근데 검찰은 이거를 청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검찰은 그럼 과연 이것을 청탁이라고 안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자, 추미애 대표가 어떤 면에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두 차례나 걸쳐서 좀 전에 화면을 보셨지만 절대 보좌관을 시킨 적이 없다. 내가 왜 시키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김태호 의원이 총리 후보 시절에 자신은 예를 들어서 박영차 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라고 청문회 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청문회에서 뭐가 나왔냐면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바로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좀 전에 입장 발표문 했다는데 다 이거 야당의 공세고 어떻게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게 영문으로요. Minister of Justice입니다. 정의부 장관이에요. 근데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장관이 과연 무슨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중대한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왜냐? 자신이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좌관한테 연락한 적도 없고 왜 그런 거 하냐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조롱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연락했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수사 결과는 논의로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만 보더라도 저는 장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화면을 좀 더 저하고도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1차 병가 즈음에서 마무리됐을 때는 서모 씨 건은 처리가 됐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차 병가 즈음에서는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 검토 후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보좌관이 그 해당 그 간부와 이 장교가 전화했을 때마다 추장관의 보고한 것으로 지금 검찰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조상호 변호사님. 위법 여부는 떠나서 이거 도덕성 논란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제가 저번에도 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관이 그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신뢰는 그 장관의 어떤 진실성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한 내용처럼 뭐 구체적인 어떤 청탁이 오고 간다거나 내용에서 어떤 부적절한 대화가 있다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만 접근했으면 사실은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좌관에게 사적인 어떤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했거나 부탁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떤 장관의 중대한 하자거나 장관 수행직의 중대한 문제이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어찌됐든 국회의원의 질의, 즉 국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과 다른 뭐 거짓말 논란이 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장관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동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구정차장, 네. 추미애 장관은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좌관에게 아들의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추 장관은 이 검찰 수사를 보면 서면 조사로 다 끝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직접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뭐 참고인 조사도 없이 이제 저런 서면 조사로 대체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에 얘기한 저 서면 조사는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답변하고 굉장히 좀 배치가 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그 국회에 아니 그 국방부에 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예.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동원이 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서면 조사에서 보면 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하지만 보좌관의 보고를 내용을 보면 이 보좌관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 사적인 일에 보좌관이 동원이 됐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의 서면 조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이 추 장관의 국회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게요. 서면조사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인사청문회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때 질문을 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면 그 꼬리를 묻는 질문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저 서면조사한 거 보시면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저게 만약에 서면조사가 아니라 출석을 해서 저렇게 답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상적인 수사 능력과 수사지가 있는 검사라면 그 다음에 뭘 물었을까요? 전화번호 주셨잖아요. 이건 왜 주셨죠? 이거 이 사람한테 이 지원반장한테 전화해서 무언가 하라고 보좌관에게 지시한 것 아닌가요? 이런 류의 질문이 다시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 보좌관 전화번호 못하러 지원반장 전화번호 못하러 전화 주겠으면 전화하라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전화번호 왜 주신 건데요? 그거 혹시 이거 병가 연장 관련해가지고 뭔가 하라고 보좌관한테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꼬리를 묻는 질문이 따라 붙고 그 다음에 뭐 추 장관이 뭐라고도 대답하면 뭔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이제 서면 조사니까 추 장관이 저렇게 딱 대답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검찰은 뭐 다시 물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서면 조사는 사실은 뭐 별 의미 없는 조사다라고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현직 장관을 직접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할 정도라면 그 전에 사퇴를 해야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직속상관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사퇴를 해야 될 만큼 어떤 범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면 조사를 진행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관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할 수 있는 행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실제 수사 결과 발표해서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증거 자체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예. 그 대화 내용들이 오간 것들을 이 보도자료를 통해 직접 배포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이 검찰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해봤지만 예. 그 부분에 관련돼서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그런 부분에 관한 수사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일까봐 사실은 좀 이례적으로 직접 증거를 그러니까 위법 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 카톡까지 공개했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 수사는 충분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은 이 결과를 받아놓고 예.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내는 게 아니죠. 만약에 검찰 수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봤는데 전화번호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조사에 추가 조사를 해야죠.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참고인 조사를 하든지 뭔가 추가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외압이었는지 생각해보시죠. 그냥 일반인이 전화번호 가르쳐 주는 거 하고 여당 대표입니다. 여당 대표가 보좌관한테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전화해봐라 그러면 이게 참고로 알라고 한 이야기겠어요? 전화를 해서 직접적으로 네가 하라고 한 이야기겠어요? 예. 그걸 전화받는 대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받아서 그것도 본인도 아니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어요? 자, 근데 세상에 이거를 청탁이 아니라고요? 이러면 대한민국의 보좌관들 다 전화해서 청탁이 아닙니까? 김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요. 무혐의 낮고 도덕성 논란은 뭐 조상화 부대변인도 인정하실 정도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의 카카오톡 행동과는 달리 국회에서 다른 말을 했다면 이거 근데 그 자리가 위증 논란으로 불거질 그 자리는 아닙니까? 이제 국회 위증은 국회에 대한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선서를 하고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나 뭐 국정조사 이럴 때 선서를 하고 이제 대답하는 경우에는 위증인데 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뭐 위증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위증의 문제 생기진 않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아들 군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그래서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정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탈영이고 엄마 찬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피고인도 아니고요. 탈영자도 아니고요. 수술을 하고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아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요.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낼 거면 모르지만 군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는 병가 가지고 제가 무슨 편법을 동원하거나 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을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오늘 오후에 검찰의 이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서 추석 전에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건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제 특임 검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특임 검사 특검이요? 특별 검사도 다 통칭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현실성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특검이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특검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지금 여당은 180, 야당은 100인데. 이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 난 특검법이 발동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저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특검이 발동될 가능성은 0%죠. 0%? 180대 100인데 그 의석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당에서 지금은 이제 야당에서 특검법 발의한다고 또는 상설특검법 발동시킨다고 여당에서 뭐 반란표가 30표가 아니죠. 50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야당은 100석이니까 여당에서 지금 180석 중에서 반란표가 50표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보좌관에게 그러니까 0%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좌관에게 시킨 적 없다는 그 말과 도덕성 논란 빼고는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은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먼 훗날 대선 이후에 다음 총선 이후 대선과 총선 이후에 정치적인 어떤 게 지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먼 훗날의 얘기고 지금 당장 법적으로 뭘 다시 수사를 해서 뭘 밝힌다든지 뭔가 새로 나온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현실상은 거의 그냥 아예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0%다 확률은. 보좌관에게 장교 번호를 준 추미애 장관 얘기가 새롭게 알려졌고 검찰은 오늘 혐의 없음, 전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발 속보 한번 다시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앞서 저희도 짚어봤지만 불기소 관련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무분별 정치 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이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특혜 의혹 수사 결과 발표한 입장 표명입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